고양이가 묘를 팠다고요? 그건 불길해요. 주민센터 여직원이 종이를 들춰보다 말하자 옆자리 남직원이 피식 웃는다. 요즘 사람들 별일로 다 찾아오네. 그냥 묘 관리 제대로 하세요. 윤지수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손끝엔 흙자국이 남아있고 신발 밑창엔 아직 진흙이 눌어있었다. 서류를 다시 접으며 말했다. 그냥 묘가 파헤쳐진 게 아니에요. 제 고양이가 거기서 상자를 꺼냈어요. 고양이가요? 네. 제 아버지 묘에서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문 밖에서 흰 고양이 미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몸집에 눈처럼 하얀 털, 검은 눈동자가 지수를 똑바로 바라본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미루를 안았다.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됐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미루의 꼬리가 살짝 떨렸다. 며칠 전 그녀는 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춰 오랜만에 고향 산자랑 묘를 찾았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흙은 젖어 있었다. 제사상을 정리하고 돌아서려던 그때 미루가 갑자기 묘 앞에 달려들었다. 미루야, 안 돼. 고양이는 앞발로 흙을 미친 듯이 파냈다. 지수는 놀라 멈춰섰다. 묘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조각이 드러나더니 그 밑에서 금속성의 딸깍 소리가 났다. 나무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자 그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낡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수야, 진실은 내가 커서 찾게 될 거다. 누군가 나 대신 웃고 있을 거야.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상자와 열쇠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서 미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다음 날 지수는 주민센터를 찾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혹시 제 아버지 일 기억하시죠? 그 화재 사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눈빛뿐이었다. 그 일은 잊자. 이제 누가 기억하겠어. 그냥 불운한 사고였지. 그 집 딸이래. 그래도 저 고양이는 참 예쁘더라. 지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산 쪽을 바라봤다. 바람결에 흙냄새가 스며왔다. 미루가 그 품에서 천천히 몸을 비틀며 발끝을 내밀었다. 지수의 시선이 멀어졌다. 아빠 진짜로 무슨 일 있었던 거죠? 그녀의 귓가에 미루의 낮은 울음이 스쳤다.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흘렀다. 지수는 묘에서 나온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산길을 내려왔다. 흙이 묻은 손을 닦을 틈도 없이 마을 어귀 슈퍼 앞에 섰다. 안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윤성수 묘 아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슈퍼 아주머니가 잠시 멈칫했다. 그러곤 웃으며 말했다. 아, 그 화재 나서 돌아가신 분 따님이구만. 말끝마다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루는 팔 안에서 가만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왜요?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에이, 그 일은 오래됐죠. 이제 와서 뭘 캐요.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옆에 앉은 노인은 고개를 젓더니 낄낄 웃었다. 그때도 소문 많았지. 불이 그냥 난 게 아니라는 얘기도 돌았고. 근데 증거가 어딨어? 그 집도 그 사람도 다 끝났는데. 지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루가 품속에서 작게 웅크렸다. 그 상자는 뭐예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그녀 손에 머물렀다. 지수는 얼른 품을 가리며 말했다. 그냥 추억이에요. 아휴, 젊은 사람이 너무 예질에 매달리지 말아요. 부모 복도 타고나는 거지.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미루가 어깨 위로 올라가 낮게 울었다. 지수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읊조렸다. 아빠한테 복이 없었다는 말은 너무하잖아. 길가에선 아이 둘이 놀고 있었다. 저 언니 미친 고양이 데리고 다닌대. 진짜야? 묘 파던 고양이라던데. 낄낄거리는 웃음이 등 뒤에서 따라왔다.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회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을 때 회관문이 열리고 이장이 나왔다. 윤성수 씨 딸이지? 오랜만이네. 아버지 일 좀 여쭤보려고요.
그 일은 이미 정리됐어. 다 서류로 끝났지. 어떤 서류요? 이장은 눈을 피하며 담배를 꺼냈다. 그냥 합의서 같은 거지. 회장님이랑. 회장님이요? 김도윤 회장. 너희 아버지 일하던 공장 대표 말이야. 그 사람 덕에 장례도 치렀잖아.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합의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우리한테 없어. 시청이나 가보든가. 괜히 파헤치지 마. 지난 일 건드려 봐야 득될 거 없어. 이장은 등을 돌렸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미루가 발끝에 얼굴을 비볐다. 아빠 누군가 대신 웃고 있다고 했죠. 그녀는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종이에 스며든 잉크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가슴을 때렸다. 진실은 내가 커서 찾게 될 거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을빛이 마을 위로 기울며 공장 굴뚝 그림자가 산등성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동자에 그 그림자가 삼켜졌다. 좋아요. 그럼 시청부터 가야겠네. 바람이 스치자 미루가 짧게 울었다. 지수는 품 안의 상자를 더 꼭 껴안았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열쇠가 미세하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 쇳소리는 어딘가 문 하나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듯 낯설게 울렸다. 서랍 안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합의서 사본 윤성수 서명본.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 윤성수 서명 위조 확인 내부 자료. 지수는 봉투를 붙잡은 채 손이 떨렸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수가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밖으로 뛰어나가 봤지만 어둠뿐이었다. 미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다음 날 지수는 그 서류를 들고 마을 공장으로 향했다. 정문 앞에서 경비가 막아섰다. 지금 회장님 안 계십니다. 김도윤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아버지 윤성수의 딸이 왔다고. 경비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집니까? 지수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 말 꼭 전해주세요.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 공장 창문 너머로 누군가 커튼을 젖히고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가 놀라 돌아보자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밤. 지수는 미루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떴다. 고양이는 문을 긁으며 산 쪽으로 달려갔다. 지수는 손전등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산 중턱에 버려진 컨테이너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수가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미루가 무언가를 물고 와 그녀 앞에 떨어뜨렸다. 그건 오래된 공장 안전점검 보고서 원본이었다. 안전밸브 잠금 김도윤 서명. 지수의 눈이 커졌다. 아빠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어. 그 순간 뒤쪽 문이 덜컥 닫혔다. 미루가 낮게 울며 몸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서류를 들고 마을신문사에 찾아갔다. 기자 정현우가 그녀를 맞았다. 당신 윤성수 씨 따님 맞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당신이 찾아야 할 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이제서야 누군가 아버지를 믿어줬어요. 그걸로 됐어요. 정현우는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그는 USB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 안에 그날의 CCTV 일부가 있어요. 난 그걸 찾다가 여기까지 왔죠. 지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기업 후원 공청회. 김도윤은 단상에 올라 미소 지었다. 이 마을의 발전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그 순간 회관 뒤편에서 프로젝터 불빛이 켜졌다. 정현우가 USB를 꽂았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불길한 경고음, 그리고 CCTV 속 김도윤의 얼굴. 그가 밸브를 잠그는 장면이 그대로 비쳤다. 순간 회관이 술렁였다. 김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멈춰. 지수가 일어섰다. 이건 아버지의 진실이에요. 회의실로 끌려간 두 사람. 김도윤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살려면 누군가는 져야 했어.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누군가가 제 아버지였죠. 그분도 알았어. 날 이해했을 거야. 아버진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어요. 대신 죄를 뒤집어 쓴 분이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었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김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끝났군.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지수는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했다. 공장 화재 사건 관련자 김도윤 회장을 고발합니다. 짧지만 확실한 목소리였다. 그녀의 손등 위로 미루가 가만히 앞발을 얹었다. 고양이의 눈동자 속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며칠 후 뉴스에 김도윤 회장의 체포 장면이 나왔다. 지수는 TV를 끄고 창가에 앉았다. 미루가 무릎 위에서 잠들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됐어요. 이른 새벽. 눈이 내린 산길 흰빛이 묘비를 덮었다. 지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흙 위에 시계를 내려놓았다. 미루가 묘비 위로 올라가 조용히 웅크렸다. 바람이 불어와 고양이 털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다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아빠 이제 편히 주무세요. 미루가 작게 울었다. 그 울음은 바람에 섞여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화면엔 고요히 빛나는 시계 초침이 마지막으로 한 번 움직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